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는 10의 배수로 약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오히려 작은 숫자일수록 정확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뭐 개당 500원 요런 거보다는 차라리 개당 503원이라고 썼을 때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 뭐 요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쓰면은 효율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홍치빈님 유튜브를 보다가 스토어에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방법 중에 썸네일에서 차별성을 두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어떤 유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네. 일단 썸네일을 통한 유입은 오가닉한 트래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나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노출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한참 커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상품명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상품 키워드를 잘 조합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그렇고 강의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 셀러분들도 상품명 키워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실력이 저는 더 이상 키워드로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서 유입을 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 판매 중인 상품의 메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상위 노출된 상품들은 다 똑같은 키워드를 반복 나열하고 있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썸네일에서 조금 시선을 사로잡아야지 오가닉한 트래픽을 좀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썸네일을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상품 노출되는 그 앞뒤 상품들이랑 다른 배경색을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눌렀어요. 대형 키워드겠죠? 그걸 눌렀을 때 나오는 상품 순서에 앞뒤가 만약에 하얀색이다. 그러면 조금 밝은 뭐 노란색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신 네, 거죠? 눈에 띄는 막 쨍한 컬러를 사용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네. 네, 왜냐면 썸네일은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 되게 멋있고 예쁘게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럼요, 눈에 띄면 장땡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지금 뭐 몇몇 키워드 같은 경우들은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그 썸네일이 다른 썸네일이랑 다르게 되게 눈에 띄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걸 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겐 더욱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뭐 일단 구매 전화는 다음 일이라 하더라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네. 썸네일 외에 또 다른 비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광고회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로 일단 좀 방문자를 끌어 모았다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 구성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투트랙 채널 구독자 대표님들은 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이 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GIF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오바 못하면은 제 상세 페이지에 25%는 GI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네, GIF를 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GIF 파일을 처음에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마지막에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 넣는 게 좋아요? 저는 상품 소구점을 써야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마다 GIF로 예를 들어 이제 USB PC용 이제 가습기 있잖아요. 미니 가습기. 뭐 요런 게 있다면은 뭐 뒤에 검은 천을 덧대가지고 이 분무량이라고 하나요? 약간 연기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GIF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상품의 소구점을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은색 배경을 하게 되면은 하얀색 연기는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쵸? 네, 그게 이제 이미지로 보여졌을 때랑 연기가 막 뭉게뭉게 움직이는 거랑 되게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홍치빈님께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매출을 내는 방법 중에는 분명히 광고를 언급을 안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광고들을 집행하고 계실까요?
저는 현재 페북 인스타 광고랑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위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지난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광고를 돌리는 데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큰 채널에 나오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구독자 대표님께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뭐 홍치빈님 되게 잘 보고 있고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자기가 이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뭐 매출은 나오는데 뭐 광고를 돌릴 때마다 마이너스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혹시 판매하는 제품을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판매가가 막 한 7,000원, 8,000원 이런 거를 광고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를 돌리는 시점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상품 소싱을 잘 해서 마진이 그래도 개당 한 1, 2만 원이 남았을 때 요때 돌리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제 스토어 제품들의 평균 판매가가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돌리는 게 제 입장에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비용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홍치빈님만의 광고비 집행하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거기서 일단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합쳐서 그래서 로아스가 한 800에서 1000% 나오는데 근데 이제 파워링크는 그만큼 안 나오죠. 쇼핑 검색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광고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이것도 한 5, 60만 원?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를 랜딩 페이지로 했을 때 광고 측정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매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로어스 몇 프로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이제 통계랑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매출의 그래도 20%는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거든요. 그 옛날처럼 네이버 쇼핑 광고가 효율이 좋은 때가 아니라서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광고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스타 광고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왜냐면은 광고 세팅하는 방법부터 광고 효율 측정하고 또 이제 광고를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거가 되게 일련의 과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인스타 광고를 돌릴 때 핸드폰 앱을 통해서 돌리시더라고요. 이 앱을 통해서 광고하는 게 좀 간소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타겟팅도 힘들고요. 광고 측정도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광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또 광고 관리자 가입을 해야 되지, 또 페이지를 또 만들어야 되지, 막 이런 부분에 막 벌써 지쳐서 포기를 하시는데 광고 관리자 만드는 방법부터 광고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또 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자책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사실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처음 접하더라도 가능은 할 거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광고는 테크닉을 요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기술만 익히면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온라인 비즈니스 진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더욱더 위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도 조금만 시간을 하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포화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도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 이미 할 사람은 다 했다. 이제 질 거다, 시장이. 그런데 4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시장 훨씬 커졌죠? 그리고 억대 매출 내는 개인 셀러 대표님들 훨씬 많아졌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현상 유지가 되든 더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고민할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상품 하나 올리는데 막 한 2시간 걸리고 광고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을 할애하고 또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조금 극성인 고객님들 CS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그건 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숙하다 보면 당연히 속도도 높아지실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스토어에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면서 개인 시간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말고도 지금 아까 네이버 쇼핑 광고도 뭐 파워링크랑 같이 해서 로아스가 800% 정도나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이버도.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은 일단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를 통해서 유입되는 건데 네이버 광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를 하게 되면 또 실제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광고를 돌려도 그분들이 바로 이제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시진 않아요. 보통 한번 이탈이 된 다음에 네이버에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블로그에 뭐 후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품 최저가를 찾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상단에 노출을 시켜야 당연히 구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네이버 광고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가장 초보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광고를 만들 때 본인 생각을 좀 많이 비중을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스북 광고를 돌릴 때도 본인이 막 광고 소재를 열심히 만들고 예쁘게 만들면은 요게 효율이 안 좋아도 안 끄고 이상한 거를 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건 셀러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롯이 데이터로만 움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뭔가 뇌피셜로 움직이는 것들은 확실히 꺼주고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에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상품 소싱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센스가 있어야지 더 잘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이 아니라 광고는 정말 테크니컬하게 그냥 데이터로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손해를 안 보는 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잘 팔리는 숫자의 비밀 공식이라는 뭔가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공식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실제로 효과를 조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를 볼 때 좌측부터 우측으로 읽잖아요. 보통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다들 아시는 건데 가장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적을수록 당연히 더 싸다고 느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2만원짜리를 19,900원에 올리는 게 더 싸다고 느껴지니까 뭐 그런 거랑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는 10의 배수로 약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오히려 작은 숫자일수록 정확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뭐 개당 500원 요런 거보다는 차라리 개당 503원이라고 썼을 때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 뭐 요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쓰면은 효율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 매출 얼마야? 매출 크면은 우리 회사 그냥 뭐 1조야. 1조야 하는데 작은 거는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그런 거죠. 예. 맞네요. 좀 그러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제가 경영기획팀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상무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 매출 얼마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조에서 11조 정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10조에서 11조면 임마 1조가 임마 장난이냐고. 그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당장 써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근데 한번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다른 상품들 봤을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쿠팡이었나? 어디서 봤는데 10mm에 얼마 꼴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30알 들어있는 뭐 건강기능식품이 한 알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체적으로 알려줘갖고 그러네 하면서 사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직장인 초보자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할 때 위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뭐 본인 유튜브 보면은 자기는 절대로 재고받는 비즈니스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봤어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 사입을 되게 배제하는 사람이고 위탁으로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탁을 추천하는 거는 일단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이유는 당연히 리스크가 없기도 하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고 포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MOQ가 뭐 100개짜리 상품을 구매를 해와서 이제 상품을 올렸는데 뭐 한 개도 안 팔려. 이러면 당연히 재고를 떠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실패를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재고와 리스크가 없는 위탁 판매를 추천드리고,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사입을 하고, 아니면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브랜딩을 하고, 요런 테크트리를 좀 추천드리는 거지, 제가 무조건 사입은 하지 마세요 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하이 리스크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해서 조금씩 본인이 할 수 있는 테크트리를 타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홍치비님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사업, 뭐 마케터로 또 일하시니까 뭐 지금 하시는 종사하는 일도 지금 온라인 쪽이잖아요. 네. 이상과 현실 뭐 어떤 거 같나요? 사람들이 당연히 잘 된 것만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치를 안 보잖아요. 진짜 극과 극을 보잖아요. 쫄딱 망했거나 진짜 대박을 쳤거나 요런 것만 보시다 보니까 되게 성공의 기준이 되게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막 월에 1억을 벌고 외제차를 몰고 막 택배 맨날 이만큼 쌓아놓고 요런 거를 생각하고 도전을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은 일단 절대적으로 오래 못 가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아이 뭐야 스마트 스토어 잘 안 되네, 뭐 다 거짓말이네,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기 홍치비님께서 나오셔서 그 상품 소싱할 때 특별히 뭐 기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보는 거랑, 그리고 숫자의 법칙 좀 재밌네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홍치비님께서 무료로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전자책이랑 그리고 뉴스레터를 계속 주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알아두면 좋아요.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에 혹은 여러분들 사업에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